품격 있는 아재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매주 금요일 뉴스공장을 보면서 복장이 터진다 이런 분들 많으시죠? 해뜰날 클럽에 출연하고 있는 김윤씨, 국민의당 김윤씨 발언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 발언이 워낙 센데다가 그 내용이나 표현이나 워낙 좀 저질스럽기도 하고요. 때로는 근거도 없는 뇌피셜을 들고 나와서 마치 확인된 사실인 양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이면 댓글창이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분이 제대로 외통수에 한번 걸린 것 같아요.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해뜰날 클럽에는 이 대장동 사업을 둘러싼 의혹, 이것이 토론 테이블의 주제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발언을 하면서 이재명한테 뭔가 문제가 있어? 이재명 측근이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냐? 뭐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 그 수위가 많이 나갔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최초에 이 화천대유가 이렇게 엄청난 그 특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누가 설계했냐, 누가 짰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게 지금 유동규 씨라고 지금 어느 정도 특정이 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시지만 유동규 씨가 그 이재명 성남시장 하기 전에 저기 저도 알아요. 분당에 어디 그 아파트 단지에 거기 재개발 조합장 하다가 일거에 이재명 그 성남시장한테 발탁돼가지고 성남개발공사 기획본부장하고 그때 짰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이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한 성남시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자들도 돈을 많이 벌어갔어요. 근데 민간 사업자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를 했고 이 중에 하나가 지금 회자되고 있는 화천대유라는 자산관리업체입니다. 근데 화천대유가 돈을 많이 벌어가도록 이 수익 배분 구도를 설계한 게 바로 이재명의 측근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 누구도 지금까지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없어요. 처음 나오는 주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이 나름 선수 아니겠습니까? 놓치지 않아요. 김윤 씨한테 되묻습니다. 그러면 유동주 씨가 하나은행 컨소시엄 내에 수익 구조를 짰다는 얘기냐? 그랬더니 김윤 씨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거가 있냐, 위험한 발언이다, 법적 책임져야 된다 막 이러니까 찔끔찔끔을 한 발씩 물러나기는 해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시죠 라고 하거나 또는 지금까지 합리적 추론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데 김어준 공장장이 다시 이걸 덥석 묻니다.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김윤 씨가 그럴 만한 합리적 혐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다음 주까지 근거 가져와라. 그 민간 컨소시엄 내에 배당 이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 구조를 짤 때 거기 개입했다고 말씀하시는 거기까지도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잠깐만요. 예. 거기서 말을 이어가지 마시고요. 그 다음 주에는 그건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예, 나는 이런 추론을 이렇게 해서 했다라고.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끝났습니다. 이 유동주라는 인물이 처음 등장한 건 아니에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지난주에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유동주 씨를 지목을 했습니다. 근데 유동주 씨가 뭐 민간 사업자들끼리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할 건지 설계를 했다 이런 수위의 주장이 아니고요. 이 사업을 기획한 사람이 유동주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하던 유동주 씨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영전했고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 중이다. 이 얘기까지 덧붙여서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걸로 지금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고발을 했거든요. 허위사실 유포라면서 고발을 해놨습니다. 이 김윤 씨의 발언은 이거보다 한참 더 나갔습니다. 지목을 해서 그 사람이 설계를 했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토론자들이나 또는 사회자 김어준 공장장이 근거가 뭐냐 법적 책임져야 된다 이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어떻게든 비집고 만들어 보느라고 검찰 수사 결과 지켜보시죠 라거나 지금까지 밝혀진 합리적 추론이다. 뭐 이렇게 내 생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다음 주까지 숙제는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김윤 씨의 발언 이번이 처음 아니죠. 뭐 매주 금요일마다 참 같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마 나중에 몸에서 사리가 나올 거다 이런 표현까지 들을 정도로 김윤 씨의 발언은 굉장히 독성이 강합니다.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자면 일전에 월성 원전에서 삼중 수소가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보도를 가지고 이 발단이 된 것이 포항 MBC의 정치적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어디 지역방송에서 얘기한 걸 가지고 여기 가져 나와서 얘기를 하냐. MBC는 왜곡 편파가 가장 심한
어용방송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한 적도 있죠. 그리고 정작 본인의 주장은 어디 블로그에서 베껴온 가짜뉴스 이런 걸 가지고 나와서 방송에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표현도 뭐 대통령이 장난질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지자들한테는 좀비 대깨문이다, 이런 표현을 거침없이 지상파 방송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뿐만이 아니고 표현도 거칠고 저질스럽고 이런 경우가 왕왕 보여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근데 이분이 왜 그럴까 보다 궁금한 것이, 이분의 이런 발언을 지켜보는 국민의당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유, 우리 위원장님 잘한다, 속이 시원하다 이러면서 박수 쳐주고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그게 궁금합니다. 뭐 어찌됐든 다음 주에 제출될 숙제 결과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또 하나의 별명을 얻었습니다. 카피 닌자, 윤카피. 어제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인데, 카피 닌자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잘 몰라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일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캐릭터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뭔가를 잘 복사하고 베껴 쓰고 그런데요. 그럼 윤석열이 뭘 갖다 베껴 썼냐? 다른 후보의 정책, 다른 사람의 공약을 본인 공약인 것처럼 그대로 갖다 베껴 썼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두 명이 얘기한 게 아니고요. 홍준표, 원희룡, 유승민 줄줄이 내 공약 베껴 썼지, 다른 후보 정책 갖다가 네 것처럼 만들었지, 토시까지 똑같아, 숫자까지 똑같아, 이렇게 줄줄이 다 비판을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본인이 요새 밀고 있는 단어가 있거든요. 국위구선, 국위구선주의. 본인이 밀고 있는 단어인데 윤석열이 따라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공약을 보면 뭐 여당 후보, 야당 후보 가리지 않고 그대로 다 갖다 베껴 쓰고 있더라. 그리고 원희룡 후보는 내가 발표한 1호 공약을 그대로 갖다 베껴 썼다는 겁니다. 한 3주 전에 발표한 공약인데 100조 원을 조성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자, 50조 이런 공약을 냈었는데 윤석열이 그대로 갖다 베껴다가 나도 100조 원 조성할게, 그래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손실보상해주고 나머지 50조 원으로는 초저금리로 대출을 해줄게, 이렇게 숫자까지 그대로 베껴다가 공약을 본인 공약처럼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정작 큰 문제는 유승민 후보와의 토론에서 나왔는데요. 유승민 후보가 공약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주택 청약을 하잖아요. 분양을 받기 위해서 주택 청약을 할 때 군필자, 군에 갔다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5점의 가산점을 주자, 이런 공약을 내놨는데 그걸 윤석열이 그대로 갖다가 베꼈다는 겁니다. 심지어 5점 가산점 주자는 것까지 그대로 갖다가 카피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승민 후보는 이거 남의 공약이 좋은 거를 그대로 갖다가 뭐 베껴 쓰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치자. 근데 이 공약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 아니냐 라면서 질문을 합니다. 혹시 직접 주택 청약 통장 만들어 본 적 있냐? 그랬더니 윤석열 나는 집이 없어서 만들어 보지 못했다. 집이 없어서 만드는 겁니다. 분양받기 위해서 청약할 때 쓰려고 주택 청약 통장을 만들고 2년, 3년 그 이상씩 1순위 빨리 올라가려고 붙는 게 주택 청약 부금, 주택 청약 통장이에요. 근데 집이 없어서 만들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주택 청약 통장이 뭔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주택 청약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 아니야?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의 이 지적 또는 질문이 굉장히 유효했던 거예요. 얼마나 이해하고 있냐 하는데 정작 이해하고 있지를 못한 겁니다. 홍준표 후보가 얘기했다시피 부동산 공약 남의 거 갖다가 잔뜩 베껴놨는데 그거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오히려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답변을 했어야죠. 나는 이미 15억짜리 집이 있어서 통장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부부는 경제 공동체 아닙니까? 김건희 씨 명의로 아크로비스타 15억이 넘어요, 지금. 그리고 예금만 해도 53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만 71억 원이 넘습니다. 올 6월에 재산 등록한 금액만 그렇습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홍준표, 원희룡, 유승민, 다른 후보들한테 줄줄이 카피 닌자다, 뭐 이런 표현까지 들어가면서 공약을 베끼고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거 사실상 인정을 했습니다. 윤석열 캠프의 대변인 맡고 있는 김병민 씨가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정책이랑 공약에는 저작권이 없다. 예전에 어떤 정치인이 이렇게 말을 했었다. 우리 공약 중에 좋은 거 있으면 가져다 써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사하지 않았다, 베끼지 않았다라고 주장은 못하고
저작권은 없으니까 아무나 써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원희룡 후보나 유승민 후보가 지적한 것처럼 이걸 누구 공약을 베꼈네 안 베꼈네 문제를 넘어서서 이런 정책이 만들어지기까지의 배경은 뭐고 이 필요성이 뭐고 실제로 이걸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그 문제점들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제로 대통령이 됐다 치자고요. 그럼 그 정책을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들도 나올 것이고 그리고 반대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 합의 과정도 거쳐야 할 것이고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돌파하거나 해법을 제시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려면 본인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깊이 있게 그 정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그 정책을 둘러싼 다른 이슈들에 대한 이해도 함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해법도 제시하고 대안도 제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냥 벼락치기로 공부만 해서 그리고 시간 없으니까 남의 공약 줄줄이 다 베껴다가 내 것처럼 포장해놓고 이렇게 하면 그 정책이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혀 엉뚱한 발언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몇 가지 표현만 하더라도 120시간 노동해야 된다. 없는 사람들은 부정식품 아래 것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손발노동은 아프리카에서나 하는 거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하지도 않았고 방사능 유출도 없었다. 임금 차이가 없으면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인문학은 대학원까지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런 전혀 준비되지 않은 발언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몇 가지 사례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느 영역에 해당이 되는 발언인지 한번 보세요. 노동, 양극화, 교육, 외교, 부동산 공약은 수도 없이 내놨는데 정작 그 사람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 상식에 도달해 있는지를 표현하는 이런 발언들을 보면 정말 처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실언이다, 말실수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너무 얌전한 표현이죠. 이것은 실언의 영역을 넘어서는 겁니다. 무지하고 무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암기력 좋다고 대통령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나마 뭐 구수까지 했으면 암기력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뭐 어찌됐든 어제 윤석열 후보의 이 토론 태도를 보면 캠프에서 주문이 들어갔었나 봐요. 뭔가 심각하게 화난 듯한 표정을 짓고 도리도리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승자처럼 1위 후보처럼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라. 좀 미소를 띠면서 좀 웃으면서 해라. 이런 주문이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근데 웃더라도 웃을 때 안 웃을 땐 좀 가려야지. 본인에 대해서 뭐 카피 닌자다, 공약 베꼈다 막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허허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허허. 바보도 아니고. 자, 그나저나 고발 사주는 누가 시킨 겁니까?